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12월에는 큰 완화가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꽤나 길게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나하나씩 지금 풀고 있는데, 자, 이것이 한 번에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간을 보면서 풀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 여와 야가 너무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야 합의사항은 바로바로 규제 완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번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발표는 좀 더 크게 될 거지만 여야 합의사항은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꼭 알고 우리가 필요한 점만 빠르게 간파해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강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할 건데 우린 그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물건의 가격과 그리고 면적에 따라 주는 혜택의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우리가 쓸 혜택은 뭔지, 어떤 것을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하시면 강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두 차례 제가 강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영상에도 제가 혜택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으니까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번에 12월에 대완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부활할 거며 시장 효과는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 하반기 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고 현재 이르기까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이번 정권이 5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두 달 뒤면 이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혜택 부활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늦게 완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번 정권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서울시장이 이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 부활시키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해주자, 임대사업자 완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갔거든요. 이게 또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이게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8월 기점으로 또 전세가가 두 번째 웨이브로 임대 입법을 통해서 데미지를 받아서 가격이 또 괴리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후에 이 완화책을 펼칠 계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돌아갔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금리의 풀악셀. 특히 문제가 됐던 게 6, 7, 9월이거든요. 0.75, 0.75, 0.75. 물론 11월도 0.75지만 바로 밟아 올라가니까 한 번에 거의 0.75씩 계속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금리,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모든 그 부동산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몇 개월 사이에 내야 되는 돈이 2배가 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부활 없이 전세 가격이 고금리에 조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임차 포지션은 전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월세도 있어요. 전세와 월세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지금 월세 미친 듯이 올라왔고, 지금은 상승폭이 좀 둔화됐지만 이게 금리 적응기에 들어가면서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월세는 둔화되겠지만 결국에 전세 가격은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은 금리의 변화에 따른 시장 가격의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전하게 전 월세 시장의 불안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금리에 의해서 꺾였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전히 지금 전세 보증금 1억, 2억짜리 찾는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건 금리에 따른 현상입니다. 여전하게 줄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금리 추세가 변화해서
혹은 금리에 적응해서 월세가 한도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수요자는 전세로 턴백하게 됩니다. 예. 여전히 불안한 상황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오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은 대응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시장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은 진즉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임대 입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수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 12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완화가 나옵니다. 근데 목적이 다른 거죠. 자, 기존에 나왔더라면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나왔겠지만 지금 12월 현재에는 어떻게든 바닥으로 떨어진 거래량을 올리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뭐가 그리 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큰 완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에요. 자, 정부가 여러 완화책을 펴고 있는데 번번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야당에. 쉽게 뚫지 못합니다. 여소야대니까. 자,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미 최초에 처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혜택과 페널티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생각했을 때는 바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 두 가지가 큰 틀이고요. 또 추가로 장기로 임대를 가져갔을 때 양도세에 대한 절감,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이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개선돼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게 또 아파트 등록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파트 등록 이번에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는 하겠죠.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한 등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이 중간 단계인 소형 60제곱 이하만 등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지도 몰라요. 이 혜택에 대한 부분 몇 가지를 조절하고 중간 단계인 소형 아파트까지만 등록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될 확률이 있겠죠. 아니면 아예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고 혜택, 이번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높이 책정해서 혜택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거래량을 깨울 수 있을까? 자, 아파트가 등록이 안 된다면 거래량을 깨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발표는 아파트까지 나오겠지만 통과가 되는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되는 실리만 찾아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효과를 생각해보면 다주택자 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건, 그러니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가 안 됐을 땐 다른 물건이겠죠. 아파트가 됐을 땐 아파트 포함이겠고요. 어쨌든 등록 물건,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일단 보유세 부분 엄청 올랐잖아요. 이번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중 주임사 등록이 가능한 물건. 자,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진 게 이제 19년 하반기잖아요. 그때 이후에 등록한 물건들, 아니면 그때 이후에 매입한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이번에 나온 대대적인 완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등록해야죠. 등록해서 장기로 끌어가면서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으로 바꿀지, 이걸 결정해야 될 겁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들을 취해서 등록하게 되면 상당수 절세를 위한 등록이 되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 아낀 돈이 어디 안 가거든요. 다 여러분들 수익이 될 겁니다. 그런 수익화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다주택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신규입니다. 기존 수요자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내 자산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수요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아파트가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혜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종부세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면적, 그리고 주택의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 이것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상향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택임대사업자 완화로 인해서 시장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고요. 거기다 플러스 임대 3법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지금 가격 괴리가 심해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또 시장이 악순환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집주인한테 말하고 3개월 뒤에 돈 빼서 나갈 수 있다니까요. 돈 달라고 하고 빼서 나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임대인은 완전 호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게 되면 결국 5%밖에 못 올립니다. 차근차근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처럼 임대입법 때문에 크게 올렸다가 낭패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전월세 가격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산 성장에. 종부세 아끼고, 그리고 양도세 아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장기로 임차를 도와주면서 얻어갈 수 있는 특별공제까지. 그래서 이 절세가 결국 수익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루 샀다 팔았다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장기간으로 미래가치 실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부동산의 장점이 뭡니까? 강제 존버를 만들어내요. 임대사업자는요. 그래서 절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세입자들에게는 오랜 동안 안정적인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고요. 자, 잃는 것은 이겁니다. 일단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이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국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10년이니까요. 이번에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할지 부활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장기로 수요가 쏠리는 지역에 임대사업자 활용한 투자자가 몰리게 되면 시중의 유통 물량의 잠김을 유도하고 또 가격의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추후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또 바뀔 여지도 높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놓칠 수 없는 자산 성장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일단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절세할 수 있으면서 이것을 수익화로 하는 겁니다. 이 세금 아껴서 어디 갑니까? 다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챙겨갈 거는 아파트가 등록되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등록이 가능한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현재도 등록이 가능한 것들은 대체주택들입니다.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같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이 등록은 뒤로 미뤄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대체주택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제 생각에는 이제 서울에 정비사업 관련된 모아타운, 시속통합, 공공재개발 이러한 정비사업 관련된 빌라들, 그리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갔을 때는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일단 면적 자체가 다 84제곱 이하 정도로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방이 3개, 화장실 2개짜리 정말 아파트랑 비슷한 것들은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자, 금액적인 부분, 면적적인 부분 챙겨서 내가 혜택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종목에 접근하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하락 조정기죠.
이럴 때는 수요자들의 심리 자체가 리스크를 굉장히 피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수요자들이 모이는 투자처를 찾아가야 선점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이 하락 조정기에 리스크를 피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으로 들어가는 투자처들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초기 재개발과 초기 재건축, 이러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소액 투자처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 하락장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것이 소액 투자처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운기가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경우는 지방으로 선회해서 돈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지방이 성장하고 다시 서울과 수도권이 성장하는 그 순서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건 소액 투자처가 중요한 겁니다. 초기 재개발과 초기 재건축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호재가 나오거든요. 왜? 정부는 서울에 50만호 계획을 발표했고요. 수도권은 1기 신도시 리사이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법이 예정돼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처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약세인데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서 살펴보면 이번 정권의 대전제, 바로 서울의 50만호,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여기에 목적을 잡고 여러분들이 잘만 잡아내면 리스크 없이 투자금은 줄이고 또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뭐 2배가 아니라 정말 폭발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처가 꽤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2월에 있을 주택임대사업자 완화에 대한 이야기, 시장 영향은 어떨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규제 완화가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산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빠르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것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죠. 지금 이런 하락기에도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 들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파란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남긴 댓글 클릭하면 강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